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산 분석은요, 아노바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어떤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귀무가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이제 평균을 검증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귀무가설이 뭐냐? 귀무가설은 2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모집단의 평균은 다르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귀무가설은 3개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자, 3개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라면, 자, 대립가설은 자, 3개 집단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은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보면 되겠죠. 이 분산 분석에 대한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회귀 분석에서도 회귀 모형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적합도 이걸 이제 분석하는 데 나오고, 패널 자료 분석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각 관측지의 전체 평균에서의 어떤 변동을 분해를 해가지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분산 분석에는 이제 1원 분산 분석이 있고 이제 2원 분산 분석이 있는데요. 1원 분산 분석은 자,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의 분산 분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회사 이런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가 SKT, LG, KT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원 분산 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가 이제 2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회사의 집단과 그리고 성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집단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분석을 할 때는 이원 분산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원인이 돼서 종속 변수 결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에서 독립 변수를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같은 이런 요인 분석에서 요인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비율, 이게 이제 F 비율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좀 효율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 집단 간 평균을 개별적으로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오류,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걸 기각시켜버리는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분산 분석은 이제 모든 집단을 동시에 비교하니까요, 일정 오류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단의 평균을 한 번의 검증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은요, 그룹 내 변동성과 그룹 간의 변동성 이걸 이제 분리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내 변동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각 그룹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부분이니까 통계적인 강건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확장 가능성이 뛰어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분산 분석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집단이 3개가 있어요. 집단 3개가 있는데, 자, 집단 간의 분산이 큽니다. 자, 집단 간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평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집단 평균의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집단 평균의 분산이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평균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는 집단 간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단 간의 분산이 크지만 집단 내 분산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 내 분산이 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가 이 뾰족하지 않고 널찍하게 이런 식으로 펴져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집단 간의 분산은 크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집단의 분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집단 간의 평균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집단 내의 분산이 작은 경우죠. 집단 내의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집단 내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이렇게 분포가 뾰족하고 좁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단 간의 분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제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내의 분산이 작지만 집단 간의 분산이 작을 수도 있겠죠. 집단 간의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각 집단의 분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집단 간 평균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제 이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내 분산이 작을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 두 종류의 분산을 분석해가지고 모집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분산을요,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단 간 분산이 24.42249, 집단 내 분산이 1.4504다. 이러면 이제 16.8383 이런 식으로 F 통계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F 통계량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비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집단 간 분산이 크고 집단 내 분산이 작을수록 이 F 값은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F 값이요, 예외적으로 큰 값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F 분포상에서 유의확률 5% 미만에 속하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파일 가지고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 분산 분석 실습 1.2 파일을 한번 스테타를 통해 가지고 열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두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 클리어한 다음에 input strat sale. 자, 이렇게 되면요. 자, 두 개의 변수, 즉 strat와 자, sale을 가진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nput strat sale. 그러면 input 명령어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줄부터는 관측치의 값을 입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end로 마무리해 주면 되는데, 이건 이제 뭐겠습니까? 집단 1과 집단 2와 집단 3이 있죠. 각각 세일즈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집단 1과 2와 3 간에 세일즈 실적에 대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파일을 통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을 실행하는 명령어는 아노바입니다. 아노바 명령어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변수가 집단 변수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아노바가 뭐겠습니까? 자, 세일이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strat가 이제 집단 변수죠. 즉 strat의 수준에 따라서 세일즈의 평균 값이 같은지 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자, 이론 분산 분석을 실행하는 명령어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집단 변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먼저 이걸 보게 되면요. 먼저 총 관측지 수가 자, 24개가 활용이 됐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R 스퀘어 값은 자, R 제곱 값이죠. 자, 결정계수 값인데 0.4838입니다. 즉 strat 변수가 종속 변수의 변동성, 즉 세일즈 변동성의 48.38%를 설명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정된 R 제곱 값인데요. 자, 이건 이제 모형 설명력이 43.46인데, 자, R 제곱값은 이제 모형이 데이터의 총 변동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 R 제곱값도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영향이 없는 변수를 하더라도 변수값이 늘어나게 되면 R 제곱값이 증가해서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정된 R 제곱값은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개수와 표본 크기를 고려해서 조정된 설명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R 제곱값은요. 변수 추가로 인한 설명력 증가가 우연이 아니라 이게 정말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이런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많은 모형이다. 그러면 수정된 R 제곱값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트 ms 이 값은요. 자,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인데 즉 잔차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잔차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아, 예측된 값이 실제 값에 가깝구나. 즉 모형이 데이터에 잘 맞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 걸 확인하게 되면 이 부분인데 자, 그게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부분 제곱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의 제곱합이 자, 903입니다. 집단 간 평균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STRAT와 같은 요인 변수가 그룹 간의 그룹 평균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총 변동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크다. 즉 요인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주얼 같은 경우는 잔차의 제곱합이죠. 잔차의 제곱합이 963.5입니다. 이거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일한 집단 내에서 개별 관측치들이 그룹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노바 분석의 목표는 뭐냐? 집단 간 분산, 즉 모델 제곱합은 최대화시키고요. 집단 내 분산, 잔차 제곱합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아노바 분석에 대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실제 이걸 보게 되면 자유도고요. 자, 평균 제곱이고 F값이고 이제 P-밸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과 STRAT의 자유도는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차의 자유도와 이제 토털 자유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제곱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의한 그 변동성이고요. 모델 MS는요. 그다음에 이제 잔차의 평균 제곱은 집단 내 변동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F 값은 자, 보면 모델 MS, 즉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의한 변동성을 집단 내 변동성에 의한 평균 제곱으로 나눠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451.5를 45.880952로 나눠주게 되면 9.84가 나와요. F값이 사실은 상당히 큰 값이죠. 0.05보다 적습니다. 그럼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1, 2, 3에 대한 세일즈 성과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죠. 그런데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집단 1, 2, 3 간의 세일즈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노바 셀 STRAT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1, 2, 3 집단 간의 세일즈 평균에는 차이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사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노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노바와 관련된 명령어를 써가지고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메뉴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 자, 선형 모형 들어가가지고요. 보면 이제 아노바 들어와서 자, 분산 및 공분산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종속 변수는 세일이고, 자, 모형은 STRAT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곱하면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동일한 명령어가 나오면서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실습을 해보죠. 자, 실습 파일은 mbanking.csv 파일이고요. 자, 두 파일은 분산 분석 실습 두 번째 mbanking입니다. 이 두 파일을 일단 파일을 자,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불러드리고요. 자, 그리고 mbanking.두 파일을 열어 가지고 실제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분석하고 싶냐면요. 자, 이동통신 회사 간에 즉 현재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요. 1이 SKT, 2가 KT, 3이 LG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이동통신 회사 간에 고객들의 월간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세계 이동통신 회사 간 고객들의 월간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1, 2, 3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각각 확인하려면 우리 어떤 명령을 썼었습니까? 자, by 그다음에 이동통신 회사에 의해서 자, 소트를 하는 거죠. 콤마 소트 옵션을 주고 summarize 이용 횟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용 횟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는데 이동통신 회사에 따라서 자, 이용 횟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메뉴바 들어가 가지고요. 자, 기본 들어가서 기본의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에서 자, 이용 횟수를 해 주고요. 바이에서 자, 이동통신 회사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우리는 메뉴바를 통해서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명령어 내지는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 기술 통계량을 확인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KT, KT, LG였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SKT는 관측 지수가 170개였고요. 월간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평균이 2.49회, 표준 편차가 1.30이었습니다. 자, 최소 1회부터 최대 5번이었고요. 자, KT의 경우에는 관측 지수가 100인데요. 평균이 1.61, 표준 편차가 0.97이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관측 지수가 12개, 좀 작네요. 평균이 2.25, 표준 편차가 1.42입니다. 보게 되면 확실히 SKT와 KT 간의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평균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기술 통계는. 물론 근데 이거는 기술 통계량만 보면 알 수는 없고 어떤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테타에서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테이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동통신 회사 명령어 주고요. 콤마 한 다음에 자, 스태티스틱스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용 횟수인데요. 이용 횟수에 대한 n, 이용 횟수에 대한 평균, 이용 횟수에 대한 표준 편차, 이용 횟수에 대한 중앙값.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 통계량을 테이블로 보여주라라는 명령어죠. 자,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에 의해서 기술 통계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3번 SKT와 KT와 LG에 자, 관측 수가 나와 있고요. 평균이 나와 있죠. 그다음 표준 편차, 중앙값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값을 보니까요. 자, SKT와 LG의 경우에는 2번 정도, 50% 하위 50%가 2번 정도를 이용하는데 실제 KT의 경우에는 한 번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평균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분산 분석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목적은 뭐였습니까? 세계 이동통신 회사 간의 고객들의 월간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귀무가설은 새 이동통신 회사 간의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죠. 그런데 어느 한 집단이라도요.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 귀무가설은 기각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노바라는 명령어를 써도 되고 원웨이라는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 명령어를 한 다음에 자, 우리는 종속 변수가 이용 횟수죠. 이용 횟수.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 변수인 이동통신 회사 간의 이동 횟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노바 이용 횟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원웨이라는 명령어로 써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집단 간 분산이 24.648이고요. 자, 집단 내 분산이 1.450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F값은 24.647을요. 1.449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F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7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값이죠. 그리고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새 이동통신 회사 간의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자, 어느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세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은 적어도 한 집단 이상은요.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분산 분석 명령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노바라는 명령어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의 요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요인 설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인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교호 작용을 포함한 복잡한 설계를 할 때 유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분산 분석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노바 한 다음에 종속 변수를 넣고 이제 다양한 이렇게 요인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모형과 하위 모형을 비교하는 다양한 F 검정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호 작용 항이나 공변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모형 설정이 가능한 이 명령어가 아노바 명령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원웨이는 단순 일원 분산 분석에 적합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일단 하나뿐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그룹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수행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웨이 종속 변수를 넣고 집단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 F 검정 외에도 본페론이나 쉐페 같은 옵션을 통해 가지고요, 사후 검정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선형 우리가 이제 메뉴바를 이용해서 하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형 모형, 자, 아노바 들어와 가지고요. 자, 공분상 분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한 다음에 자, 종속 변수는 자, 이용 횟수, 모형은 이동통신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어떤 거를 확인했습니까? 자, 우리가 집단 간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그렇다면 과연 사후에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어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제 사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페론이라든가 쉐페라든가 이런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본페론이 검정은요. 예를 들어서 원웨이라는 이론 분산 분석 명령을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인 이용 횟수, 집단 변수인 이동통신 회사, 그 다음에 콤마를 넣고요. 자, 본페론이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뭐 집단 간, 집단 내 이런 이제 분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 값이 17이니까 자, 0.05보다 더 적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틀렛의 이제 등분산 검정 결과인데 여기에 대한 귀무가설이 뭐냐?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바틀렛 구형 검정의 귀무가설입니다. 그런데 카이 제곱값이 10.697 하나고 P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요.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분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 자체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통계적으로 강건한 모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1과 2의 평균 차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884118이죠. 0.05보다 적으니까 집단 1과 집단 2, 즉 SKT와 KT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SKT 빼기 이제 KT가 마이너스니까 2에서 1을 뺀 게 마이너스니까 실제 집단 1이 훨씬 더 모바일 뱅킹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집단 1과 3, 집단 2와 3은요. 0.05보다 커버리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평균 차이는 있지만요. 1과 3, 2와 3 사이에는 모바일 뱅킹 이용해서 평균에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차이가 없다.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옵션을 줄 때요. 자, 쉐페 검정을 해도 되는데 명령어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자, 원웨이 종속 변수인 이용 횟수, 자,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집단 변수인 이동통신 회사, 콤마 쉐페. 쉐페가 이제 보다 더 이제 통계적으로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틀력 균형성 검정이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페론이보다는 쉐페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값은 거의 나왔죠. 자, F값이 17, 0.05보다 적으니까 일단 세 집단 간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틀렛 구형성 검정은 0.05보다 적으니까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과 2 간의 평균 차이는요. 0.05보다 적으니까 확실히 집단 1과 집단 2 간에는 평균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1과 3, 2와 3에는 평균 차이가 없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페로니와 이제 셰페 검정을 보게 되면요. 자, 본페로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정한 M개의 대비고요. 셰페는 모든 가능한 선형 대비를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셰페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본페로니 같은 경우는 검정력이 이제 비교적 적지만 실제 셰페 검정은 검정보다 보수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셰페에 대한 검정이 좀 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보수적인 검정이 이제 셰페 검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이 예를 들어서 바틀렛 구형성 검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0.05보다 적어서 구형성 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요. 되도록이면 셰페 옵션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파일을 가지고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